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심연입니다. 배영단 왕감자 왔습니다. 네, 수아 언니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오늘도 할 거냐면 네. 그 북한 대형단이라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돈을 보내는 가족들이 좀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언니를 통해서 탈북한 가족들이 돈을 보낸 북한에 남아있는 잔류 가족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똥똥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거에 네.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북한에서 반간접 기등 선전대원을 하면서 탈북을 하면 안 된다 하고 탈북한 가족들에 대해서 선전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또 그쪽은 또 제가 좀 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감 있게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국경 지역을 다니면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던가 한국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당신들은 아냐? 이러면서 대비 교양을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참신한데요? 진짜요? 우리 어떻게 산다고 거기서 교육하나요? 거기서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외딴 지역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줘 가지고 감시를 하고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오매불망 다시 북한으로 오지 못해서 지금 그리고 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중국에서 개되지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여성들의 성을 팔아가지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북한 주민들에게 딱딱딱딱딱딱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똑같이 집체적으로 동작을 해가면서 막 그런 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동상이몽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생각은 아닌 거야. 왜 그 생각은 딴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너네는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 막 그 시나리오 법문들이 내려오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라던가 중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는 게 차원이 달랐거든요. 어떻게 잘 살던가요? 그러니까 우선요, 저 집에 누군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소문이 분분해요. 저 집 딸이 중국을 갔단다. 저 집 딸이 납치돼서 없어졌단다. 막 이러다가 또 줌줌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 집은 돈 냄새가 나요. 어떤 돈 냄새가 납니까? 사람들이 때깔이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보리 이삭 주우러 다니고 감자 이삭 주우러 다니고 등짐을 지고 시장에 내려와서 계란을 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탁 타요. 1번 본산 자전거. 그 다음 또 어느 순간 그 집에 가전제품이 들어가요. 그 다음 또 어느 순간 오토바이, 본산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바꿔 타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뚜루지바를 가지고, 뚜루지바가 뭔지 알아요? 전기톱 두두두두두 네, 하는 전기톱인데 거. 거기에 북한은 연유를 넣어서 예, 기름을 넣어 디젤 기름을 넣어서 뚜루지바로 나무를 썰어요. 삶에 윤택해지는 게 보여요. 와, 안 부럽겠어요? 부럽죠. 입으로만 우리는 혁명을 외치고 사는데 개뿔도 나라에서 주는 건 없지만 저 집은 딸이 하나 없을 뿐인데 저렇게 잘 살아. 근데 그 집 말을 가만 은밀하게 들어보면은 딸이 거기 가서도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잘 산대요? 전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온 딸이 훨씬 부자에게 시집가서 굉장히 누리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과포장해서 얘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나 완전 부잣집에 시집간 줄 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통화하면서 엄마 하나도 걱정하지 마. 내 남편은 건설사에서 일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가인데 일도 잘 되고 해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도 걱정 없고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엄마는 그 중국말로 러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너 남편 러반이니? 그래, 너만 가서 잘 산다니까 엄마는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러지. 그 옆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때깔이 확 달라지는 거 보면 그지처럼 살면서 장군님을 위하여 깡마른 그 악밖에 안 남아서 북한 정권을 막 추앙하는 북한 주민들이 어쩌면 북한에서 말하는 열성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한 명쯤 없어져서 탈북민 가족이 있는 집이 잘 사는 거 보면 막 침 질질 흘리겠죠. 그렇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전 북한 사람들은요.
내면과 외면이 달라요.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한국을 추앙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막 숭배하고 어떻게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한국으로 좀이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가 해결돼서 정말 동부독일이나 정말 독일의 통일처럼 좀이라도 문이 있다면 미어 터지게 북한 사람들이 내려올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되게. 한국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우연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면으로는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오늘도 살아야 되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초상화 배지를 달고 전투복을 입고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정말 이 밥이라도 한번 편하게 먹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보이잖아요. 저렇게 중국을 간 사람들, 한국을 간 사람들은 정말 그 어디 세계 운행이 있어. 외국에 운행이 있어요. 네. 그 집은 네. 잘 살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집안에서도 누가 좀 예쁘게 생긴 게 있고 우리 집안에도 좀 난 놈이 하나 있어서 집안 혁명 좀 해봐라. 그런 말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나라를 찾겠다고 12살에 압록강을 넘었어요. 네. 김정일이가 고난의 행군에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을 넘어갔어요. 이번은 우리 차례야. 우리가 우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네. 집안이 망하면 안 되잖아. 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넘어가서. 가족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압록강을 넘은 거예요. 이론이 기가 막힌 기적의 논리네요. 네. 그쵸. 그렇지. 지네만 넘으라는 법이 없잖아. 지네는 반동이 아니고 지네는 그 역적 행위가 아닌데 나머지 우리가 넘으면 역적이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지네는 합법적이고 우리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가는 게 자유로운데 우리는 해외만 좀 가기 위해서 몰래 그냥 두만강목 넘으면 아주 사생결단하고 와서 쫓아가지고 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중국에 건너갔다 온 사람은 막 교화형 처였고 엄청나게 밟거든요. 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공포심을 저장하는 거지. 그때는 그냥 나라 법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좀씩 내가 강연도 하고 우리는 강연이라 안 하고 해설 사업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네, 해설 사업도 하고 정말로 북한 탈북한 가족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볼 때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꾸 도강을 할까? 그 탈북 그러면 가족에 대한 자료가 나올 때 그 자료 내용이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서 같은 게 나오니까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이건 아무나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보이부에서 국경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 국경과는 전문으로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탈북을 못하도록 그 해설 사업을 해야 되는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선전 사업, 약간 가스라이팅 그렇죠. 하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맞아요. 꾸미는 그런 과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 그런 거를 하면은 신문 자료가 몇 개 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우리의 방향에 맞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시나리오를 보면은 꼭 보면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두 번 또 가고. 그리고 관광업이라든가 대외 무역업이라든가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맛을 봤기 때문에 또 가고 그냥 생판 여기가 압록강인가 하고 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나 보면 사상적 동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황홀한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국경에서 중국을 보면 엄청 번쩍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의 그 번쩍거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왜 무조건 한 번 간 사람은 두 번을 또 가는가? 7번을 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북한에서 궁금하던가요? 궁금했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몸을 팔고 정말 그렇게 쫓기고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는다는데 왜 저렇게 뛰는가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살 때는 그쪽에서 돈이 넘어오는 거는 정말 우리한테는요, 어떤 거에 비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세계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돈이 온다라는 것은 진짜 외국에 은행이 하나 있어서 주기적으로 북한의 그 가족들에게 외국 은행에서 돈이 송금되는 완전 그 든든한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것처럼 아주 든든한 뒷배기였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 집은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그 북한 아줌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돌이 다니는 거. 이건 많이 다니죠, 많이. 동네 집에 앞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김매기 철이라던가 이런 바쁜 거비만 넘기면은 겨울 같은 땐 도와줘. 할 일이 없고 하면은 여자들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발해주고는 그냥 얼른 방 한번 닦고 옆집에 말돌이 나가요. 그러면은 몇몇이 다 할 게 모여서 없잖아. 언감자 삶은 거요. 무슨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간 엉기정기 가지고 모여 앉아서 불륜부터 시작해서 그게 제일 재미나죠.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누구네 그 또 뭐 오래된 너부부의 그 할매 뭐 그런 이야기 스토리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누구 어느 시대에서 누구 어쨌고 다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어울리던 그 누군가가 안 와요. 그 집 딸이 없어졌잖아요. 안 와요.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일반 사람들과 교류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돈 냄새가 나서 자기들을 꺼잘릴까봐 그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을 약간 격리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돈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먼저 온 가족들이 있는 가족끼리만 뭉쳐서 사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우리 한국도 보면 하나의 브로커에 몇 명씩 다 이렇게 어쩌다 보면 나도 그 브로커에 돈 보내. 그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북한도 같아요. 암묵적인. 그래서 야, 나 이번에 딸한테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에 가 있는 나 동생한테 좀 연락하고 싶은데 자기 그 브로커 좀 알면은 우린 브로커라고 해요. 대방이라 하잖아요. 자기 대방 좀 알려주라. 그러면은 만약 연락이 돼서 돈이 오면 얼마간 챙겨줄게. 그러면 또 브로커 연락처를 주면은 내 동생 좀 찾아줘. 한국 전화번호 아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자기들끼리만. 근데 거기도 사기가 또 그 안에 또 사기 있어요? 엄청 사기쳐요. 예를 들어서 순수하잖아, 농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보내요. 그럼 브로커가 뭐 어느 가정에 뭐 어떻고 돼가지고 돈 딸이 이것밖에 안 줬대. 하고 또 그 자기가 받은 돈에서 뭐 30%밖에 안 주고 70% 떼먹는 거야. 떼먹으면 이 돈 가고 오는 거는 브로커에 의해서 보이부가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또 다 그 뒷배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돈 얼마 주고 하는 거를 알지만 암묵적으로 또다시 그 돈이 오게끔 하려고 참치지 그렇죠.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로커들이 우리한테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걸 또 이 사람들은 보이지돈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 담당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야 보이원도 사니까. 그러니까 보이지돈도 또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또 그 위에 간부들에게 공수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시스템이 이전 이렇게 다 자리 잡았어요. 권한의 행군 때부터 해서 근 20년, 30년간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요. 이것도 이제는 완전 정부 시스템처럼 돌아가요. 그러네. 내가 브로커 일을 하겠습니다. 내 뒷배를 봐주세요. 그럼 또 담당이 생기는 거고. 근데 얘가 담당 모르게 몇 건 해먹었네? 그럼 다음날로 보이부에 깜방에 쳐놓고 한 벌은 꽃받고 시키는 거예요. 네. 깜방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까지 받은 돈 다 터이네. 그럼 너 혼났지? 하면 네, 혼났습니다. 다시는 제가 속이지 않고 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그럼 풀려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또 전화 돌리죠. 빨리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시오.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숙제 받고 나왔으니까 해야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족 전화를 그렇게 받네요.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원하지 않는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네, 맞아요. 직접 가족이 오지 않고 지금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저를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네. 그 보면은 직접적인 가족보다도 브로커들이 더 잘 살아요. 그 구조는 왜 그런가요? 브로커는요, 여러 사람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네. 여러 사람이 일을 해서 여러 사람의 수수료뿐 아니라 거기서 사기까지 친다는 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리고 받자는 놈, 보내자는 놈, 이게 서로가 뭐 전화 통화만 한다는 것 뿐이지 서로가 삼자 대면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날아가는 돈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불투명한 일이어가지고 우리 한국처럼 정말 수수료에 종합소득세에 부가세에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허망한 돈이니까요. 정말 브로커들이 많이 살찌죠. 그러고 보니까 북한에 이런 말이 있죠. 날아가는 돈 채는 거는 뭐 범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공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아가는 돈은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내 주머니 들어가면 이건 내 거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무법천지인 북한에서 브로커들이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은 사실은 북한으로 말하면 애국자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 브로커들, 북한 정부 시스템 그 정부에 들어가는 돈, 놈들. 네, 다 이게 우리에게서 가는 돈이에요. 예전에 뭐 그
보이콧이라고 하나요? 보이스피싱? 보이콧 세컨드리라고 하나요? 그 북한 세컨드리 제재. 보이콧. 맞아요. 그거 있기 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무역이 돼서 뭐 남양 교도가 됐던 뭐 삼장세관이 됐던 어디든 그래도 교역이 돼서 그래도 어느 만큼 살았는데 그 세컨드 보이콧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돈 들어가는 구멍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쵸.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족이 굶어 죽는다는데 안 보내요? 우리가 여기서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뭐 돈 남아나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 정말 우리가 해외 여행 못 가더라도 그 돈 아껴서 가족들에게 거죠. 보내는데 우리 가족들은 몇 푼 못 받고 다 중간에서. 가슴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갔다는 거에 위안을 위안을 삼고 삼는 거죠. 보내는 거고요. 그쵸. 네.